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도 보였고, 이젠 정말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집권 여당의 내분 이런 문제들을 좀 틀어버릴 수가 있다. 김기현 대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당정일체, 하나는 국민정치,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오랫동안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당정일체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 전당대회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집권 여당과 언제나 당정 분리여야만 되느냐, 당정일체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화두를 던졌죠. 그런데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너무 당정일체를 강조하면 이게 또 역풍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래서 이 경선 기간 중에는 혹시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일체 이 말을 못하고 당정융합 이런 말로 애둘러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좀 깝깝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제는 흔쾌히 모두 털고 이제는 당정일체로 가자. 당정분리나 당정일체는 헌법처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 상황에 봐서 맞게 운용해 가는 것인데, 집권 여당은 당정일체가 맞다. 특히 정권 초반에는 당정일체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정일체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견제와 균형, 당정분리 부분도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일체. 참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겠다.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또 하나는 국민정치입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자. 국민을 잘 설득하면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거대 야당이어도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정책에 있어서 좀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민을 잘 설득하자. 이 이야기도 겉으로 그동안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옵니다. 야당과의 협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협치하려고 해도 지금 이걸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예까지 들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지만 성공한 예,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챙긴 부분이죠.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반도체 이런 품목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좀 높여주는 이 법안입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이번 달에 통과시키기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론의 압박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협치, 대화를 해야 되느냐? 대화는 해야 합니다. 원내대표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당대표끼리도 필요하면 만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을 만나야 하느냐?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서 많이 중도로 이동이 돼 있는데, 그래도 선뜻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안정감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과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내려놓든 내려놓지 않든 자신에 대한 비리, 방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신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개인적인 자신의 토착 비리니까 법정에서 다투겠다,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 이런 태도가 되면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더라도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뭐 한 건이라도 법의 뒷받침이 없이는 입법이 되지 않고서는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변칙적인 상황입니다.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딱 만드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걸 빠져나갈 방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 법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입법 없이 어떻게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일단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를 지금 민주당 당대표직에 얹어 놓았습니다. 방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만 하고 나서고 발목 잡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도 협치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당당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면 저렇게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더라도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오는 16일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전국에 걸쳐서 거리마다 게시물을 달아서 이완용이 부활했다. 개딸들이 나서서 그 게시물을 길에 잘 걸었는지 걸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오히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걸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이런 식의 해법밖에는 없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들은 이 답을 내보라라고 해도 이 이상의 답을 내지는 못합니다. 뭐 두 가지입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처럼 방치하고 던져놓든지 반일 감정이나 슬슬 자극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리든지 윤 대통령이 내린 결단처럼. 이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들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또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 뭐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한다. 야당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이 해법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뭐 여론, 야당 입장에서 반대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이제 대화도 되고 협치도 되는 건데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가든 자신의 방탄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재명의 언행에서. 이제 뭐 국민들이 환멸을 느낄 정도니까요. 이제 앞으로 뭐 월 2차례 정례 회동을 갖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 월 정례 회동을 갖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행태입니다. 정례 회동은 당연한 겁니다. 당정대 협의회도 자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한 몸처럼 갈 수밖에 없고 한 몸처럼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한 몸처럼 가지 않는 것, 집권, 여권에서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지면 이제 당정 분리를 강조합니다. 한 몸이 아니고 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당정 분리, 당과 청와대가 맞서면서 모든 것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일체로 생기는 지난 10년이 넘는 헌정사를 돌아보면 당정 일체로 생기는 부작용보다 당정 분리로 생긴 부작용이 훨씬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정 일체가 정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고 거기에 당정 분리, 이 견제, 비판이 이제 가미가 되어야 된다.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이 어제는 강조를 했습니다. 당정 일체, 국민 정치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과거의 문제는 과거대로 그대로 두자. 과거에 너무 기울지 말자. 이제는 미래에 더 중점을 두고 미래의 문을 열어나가자. 무슨 지난 과거를 없애자 한다고 그게 없애지는 일도 아니고 미래에 좀 더 역점을 두자. 한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한미일 이 공조체제가 강화가 되면 그런 실적이 나오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이 좀 있더라도 설득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일 것이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하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문재인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문재인이 하지 않은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 부분 그대로 방치합니다. 국민연금 그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둬서 지금 골물대로 골마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그 시점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얼마만큼 골마 터진다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이나 이 일본과의 문제 이 부분에서 그대로 여실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무려 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뭐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핵심은 이제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더라도 국민을 보고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움직여서 일을 해 나가면 충분히 일해 나갈 수 있다. 국민의 정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당정 일체, 뭐 당정 융합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동안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당정 일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